안녕하십니까. 버터 공장 공장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0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영어 문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보다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 시험인데요.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확한 문법, 그리고 많은 어휘,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읽고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이기 때문에 문법도 필요하고 어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러한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인데, 중간에 애초에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그런 계획도 있고, 예를 들자면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문법 용어들을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리딩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후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것을 삽입해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연결시켜서 볼 수 있거나 카드를 활용해서 하거나 뭐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18번 문제를 읽어보기로 하죠. 먼저 읽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문법, 문장의 구조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해설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속, 일종의 기호와 같은 약속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표시하는데 주어는 S로 표시하고 동사는 V로 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되면 O가 되고, 그리고 보어가 되면 C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것보다 특히 주어 동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핵심 요소이므로 각 문장에 대해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 슬래시 대각선으로 이렇게 쳐서 이것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기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게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는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해서 전치사구임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호로 활용을 하고자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꺾어 놓는 이런 브래킷을 쓸 건데 꺽쇠라고 표현하고요. 요것은 무슨 표시냐면 절의 표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데,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꺽쇠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거를 하나의 절이다, 이런 것들, 이런 기호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호로서 서로 간에 조금만 숙달이 되면 글을 읽어내는데, 문장의 구조나 문장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8번 보죠. 다음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 이 글을 왜 썼냐 이거죠.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읽어내면 이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The Western City Symphony Orchestra가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 오케스트라가 이 celebrating 동사죠. 진행형으로 되어 있네요.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것의 65번째 해를 축하하고 있어요. 이건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근데 이 명사 뒤에 이 year라고 하는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붙어서 이 명사에 대한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65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providing은 of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명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가게 되면 명사가 가게 되고 동사가 전치사 뒤에 가게 되면 동명사의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providing, ing가 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65년 번째 해를 celebrating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을 제공한 게 65년 됐다는 얘기예요. 음악을 누구에게 for 전치사구죠. 누굴 위해서 제공했냐면 Central Coast of California니까 캘리포니아의 중앙 해변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캘리포니아의 어떤 Central Coast에게 음악을 공급한 게 65년이 돼서 그것을 celebrating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주어는 orchestra가 되는 거고 동사는 has announced가 됐는데 이건 현재 완료의 형태가 돼 있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여기서 뭐 완료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announcement를 했다, 발표했다 이런 뜻이죠. 현재 완료의 의미 중에 이제 완료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뭘 발표했냐면 retirement, 은퇴를 발표했어요. 어떤 뭐의 은퇴냐면 또 이 명사 뒤에 전사가 또 붙어 있죠. 설명입니다. 어떤 은퇴냐면 미스터 밥 스미스의 은퇴고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또 전사가 또 붙어 있네요. 어떤 그 위치에서 은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뭐냐면 또 설명 붙어 있네요. 뮤지컬 디렉터, 음악 감독이고 그리고 permanent conductor, 컨덕터는 지휘자죠. permanent 하면 영구적인 이런 뜻이니까 영구적인 지휘자 뭐 좀 이상하고 항상 거기서 지휘라는 상임지휘자 정해져 있는 상임지휘자 다시 얘기하면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 상임지휘자인 그러한 위치에서 은퇴를 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또 붙어 있는 게 after는 여기서 전치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갔으니까 35년이 지나서 은퇴를 했다. 미스터 바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케스트라는 또 동사는 여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행형이네요. actively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replacement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부사죠. actively 부사로서. 그리고 나서 replacement라고 하는 것은 대체하는 거니까 여기서 대체하는 건 뭐냐면 또 명사 뒤에 설명이 붙어 있죠. 전치사구로 이 위치에 대해서 대체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미스터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은퇴를 하니까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the responsibility, 책임이죠. 책임.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include 동사를 포함을 하는데 뒤에 보면 selecting the music 여기서 ing가 붙어 있죠. ing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꺾었다면 이건 아까 절이라고 얘기했죠. 절이라고 하는 게 문장인데 무슨 얘기냐면 동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동사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주어가 생략돼 있거나 주어가 없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동사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개수가 하나의 문장이므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음악을 고르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음악을 고르는데 전치사 또 붙어 있죠. for concert, 4개의 콘서트에 대해서 음악을 선곡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annually, 부사로 매년 이런 뜻이죠. 그리고 rehear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select라고 하는 게 1번이고 rehearse라고 하는 게 2번인데 무슨 얘기냐면 select라고 하는 것과 rehearse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예요. 똑같이 includ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어 있죠.
고르는 것과 리허설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리허설을 하냐면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합니다. 목적어가 되는 거고, 위클리는 일주일마다 매주 리허설 하는 것입니다. for 얼마 동안 하냐면 approximately 대략 부사로서 대략 2시간 동안 그 리허설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applicant, 지원자인데 지원자. 이 지원자들은 주어고요. 동사는 가만 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should가 있고 동사는 여기 있어요. 지원자들은 should 보내야 되는데 뭘 보내야 되냐면 resume, 이력서를 여기로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력서를 여기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구조고, 기본적인 주어 동사고, 그 뒤에 여기 붙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슬래시를 할 텐데, 아까 얘기한 이 슬래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desirous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와 있습니다. 형용사가 와 있는데, 이 형용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후하고 비동사 are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지원자는 desires have 하면 무엇을 굉장히 갈망한다는 얘기죠. 뭘 갈망하는 사람이냐면 apply for 하면 이것도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ing가 왔고, apply for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지원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기회에 지원하기를 바라는 지원자는 이메일 보내야 레주메를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뜻이고, 이 기회라고 하는 opportunity라고 하는 명사 뒤에도 또 설명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꺽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격을 말하는데 이 말이 opportunity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를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 것 자체가 기회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이러한 내용입니다. 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를 볼까요? 이렇게 읽었으면 문제를 푸는데 좀 전에 얘기한 거,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다? 나왔죠?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19번 하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멜라니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이 멜라니의 심경 변화 읽어보겠습니다. after가 전치사로 뒤에 전치사기 때문에 ing 명사가 와서 동명사. 루틴, 그녀의 루틴 초라고 하는 것은 루틴 초어스, 반복적인 집안일이에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집안일을 go through 하는 경험하다, 겪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러한 집안일을 다 끝낸 다음에 as a nanny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보모를 이야기하죠. as는 여기서 전치사로서 뭐뭐로서라고 하는 자격을 나타내요. as a student 그러면 학생으로서 뭐 이런 뜻이니까 nanny로서 해야 되는 루틴 초를 끝내고 난 다음에 멜라니가 뭘 깨달았냐면 how quiet the house, 무슨 소리냐면 그 집이, 이게 주어고 동사죠. 여기서는 얘 형용사고 얘는 사실 부사입니다. 얼마나 조용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뭐가 없으니까 에디와 해리가 없어요. 에디와 해리는 사람 이름인데 아이들 이름이죠. 에디스와 해리가 없는데 뒤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스터링이라고 하는 ing 형태예요. stir라고 하는 건 동사로 젓가락을 이렇게 휘젓는 것 같은 게 stir인데 동사가 나오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니까 이 동사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 게 문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stir around in it it이라고 하는 건 집이고요. 앞에 나오는 집이고 그 집에서 주위를 stir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슬래시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앞에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이 사이에 who와 얘가 시제가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그 집에서 주위를 휘젓고 다니는 해리와 에디스가 없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또 that 꺽쇠 해놓은 것은 이 뒤에가 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She가 couldn't hear 들을 수 없었대요. Any noise 어떤 소음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other than은 무엇을 제외하고 뭐 except의 뜻이에요. except 이 무엇을 제외하고 한 전치사 이런 뜻입니다. 뭘 제외하고 once라고 하는 건 대명사고 앞에 있는 noise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슬래시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내는 그러한 소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소음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She missed Edith. 그녀는 에디를 그리워했고 She missed Harry. Harry를 그리워했어요. She felt alone. alone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여기서는 외로움을 느꼈고 in a big house 이런 커다란 집에서 without the twins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without the twins 그 쌍둥이가 없는 쌍둥이 여기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은 앞에 나왔었던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쌍둥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위에 있었던 해리와 에디스는 사실은 쌍둥이라는 얘기죠. 쌍둥이가 없는 이 커다란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벼랑간 그녀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she'd never been in any other rooms except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녀의 베드룸과 침실과 또 트윈스 해놓고 어퍼스트로피만 써 있는 것은 사실은 베드룸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침실과 그 쌍둥이의 침실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방에도 여기서 she'd never been은 사실은 she'd라고 하는 게 had의 줄임말입니다. she'd가 아니라 she had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절의 시제가 realized라고 하는 과거고 여기서 내용상 여기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침실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방에도 있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니까 주절의 시제가 realized 과거고 과거보다 하나 앞선 시제 대과거를 나타내므로 had been이 되고 이것이 shed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It occurred to her that 이것도 기억해야 돼야 되는 구문인데 여기서는 it이 주어고요. 동사는 occurred to her 그녀에게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it은 주어인데 사실은 얘가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는 이 뒤에 있는 that 이하의 절이에요. 영어는 주어가 너무 크면 그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을 앞에 내세우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 이게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그녀에게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뒤에 있는 게 뭐냐면 study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공부하다 뜻이 아니라 여기 관사가 붙어 있으므로 study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 upstairs라고 하는 것은 위층에 있는 그 서재가 명사로 쓰여있는 서재예요. 서재가 was 항상 kept closed라는 닫힌 채로 keep이라고 하는 게 유지하다, 지키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닫힌 채로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She wondered 그녀가 궁금해했고 wonder는 동사로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고 what 뒤에 있는 것이 이 wonder라고 하는 것의 목적어죠. 무슨 얘기냐면 무슨 재미있는 것들이 would be there 거기에 있을까 거기에 뭐 재미있는 물건들이 거기에 있을까를 궁금해했다. 책, 잡지, 아마도 아름다운 그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couldn't resist herself 그녀가 couldn't resist는 저항한다는 얘기인데 그녀 자신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참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용상. 그래서 started heading up. head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서는 머리지만 동사로는 go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head up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heading up the stairs. 그 계단으로 그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진 않고 다시 아래 내려가서 문제 살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심경의 변화,
심경의 변화니까 한번 봅시다. 내니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썼죠? 아무도 쌍둥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느꼈죠? 항상 닫혀있는 그 서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의 첫 번째 lonely, 외롭다가 curious, 호기심이 생겼다 이런 뜻이고, 2번의 surprised는 깜짝 놀랐다는 거고, worried는 근심 걱정한다는 얘기고요. indifferent,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indifferent는 different가 다른 거기 때문에 indifferent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관심이 없다, 무관심한 이런 뜻입니다. upset은 화가 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comfortable 하면 편하다는 얘기고, annoyed는 짜증났다는 얘기입니다. disappointed 하면 실망했다, 좌절했다, relieved, 안도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20번입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필자가 주장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게 문제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It is unfortunate that,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is은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참 불행하다, 불운하다 이런 뜻이죠. that 이하가 무슨 말이냐면 이 that이 어디서 끝나냐면 계속 붙어서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주어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주어이지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뭐가 불운하냐면 어떤 것이 잘못될 때, 어떤 것이 잘못될 때 사람들은 obsess라고 하는 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bout 뭐에 대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냐면 why it happened, 그게 왜 발생했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지, 그게 누구의 잘못이지, 그리고 왜 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런 것에 관한 강박관념의 사람들은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honestly, 부사로서 정직하게. What good is that thinking in most cases? 하나의 이제 기억해둬야 되는 그러한 이제 구문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생각은 위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 생각이 what good, 뭐가 좋으냐, 동사는 이거 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문이 되죠. Train your brain. 너의 뇌를 훈련시켜서 뇌가 to be, 여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문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가 나오면 항상 주어를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이 문장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Train your brain이라고 하는 문장과 너의 뇌를 훈련시키라는 문장과 너의 뇌가 is solution oriented, 너의 뇌가 어떤 문제 해결 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 문장이 붙어 있는 게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 이 to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동사의 주어가 사실은 앞에 있는 이 bra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뇌를 훈련시켜서 너의 뇌가 어떤 솔루션 오리엔티가 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et's take the simple, 이번은 아주 가장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죠.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그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주어고 동사죠. what happens, 뭐가 일어나니, 무슨 일이 일어나니. when a glass of milk spill은 엎지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컵의 우유를 엎질렀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니. yes 했죠. you can obsess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다, 강박관념에 빠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너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그래서 말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how did that fall, 그게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이 쓰러지게 만들었는지,
여기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꺾어놓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fall이라고 하는 게 동사인데 이 fall이 사실은 fall의 주어가 뭐냐면 앞에 it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는데 이 문장은 문장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 뒤에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to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to로서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누가 그게 넘어지게 만들었냐.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에서 영어 문법의 모든 것은 주어와 동사 관계예요. 동사가 나오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그 동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면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야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누가 그것을 쓰러뜨렸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will it stain 여기서 주어고 이게 동사죠. 이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바닥을 stain 얼룩지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think가 동사죠. 또는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along the line of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along the line of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뭐의 라인을 따라서 뭐뭐의 줄을 따라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항상 나야 나는 지금 바빠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글을 읽을 때 이런 것처럼 접속사로서 문장을 의미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특히 but과 같이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이 반대가 되는 그러한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문단의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와 이 벗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인데 someone이죠. 어떤 사람이죠.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설명으로서 어떤 사람이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생각의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문제 해결 지향적인 생각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단지 부사죠. 단지 get a towel 어떤 수건을 갖고 올 것이고 그래서 pick up the glass 그 유리를 집어 올리고 그 컵을 집어 올리고 줍고 그리고 나서 get a new glass of milk 새로운 우유 한 잔을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죠.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use this energy 동사죠. 명령문입니다.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의 에너지를 어떻게 wisely 현명하게 사용을 해라 이런 뜻이죠. 너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을 해라.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learn from mistake 실수로부터 배워라. 그러나 실수로부터 배우지만 그러나 then 그때 move on fast with solution. move on 빠르게 계속해서 움직여라. 어떻게 with 뭘 가지고 해결책을 갖고 솔루션을 가지고 빠르게 계속 움직여라. 이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문제를 이제 풀어보죠.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solution oriented 라는 말이 나왔었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해결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걸 여기서 찾으면 돼요. 문제 해결 한글로 써있죠. 영어로 써있던 한글로 써있던 사실은 똑같습니다. 키워드를 생각하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21번 밑줄 친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 보면 저 아래쪽에 밑줄 쳐진 부분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글을 정확하게 읽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다시 읽어보죠. 이 문제에도 항상 글을 읽을 때 주어 동사 찾는 게 최우선인데 what happens, what이 주어고 동사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에 s가 붙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what이 3인칭 단수 현재다, 그런 얘기죠.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니, 뭐 했을 때, 학생들이 메시지를 얻었을 때, 그 메시지를 얻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 라고 하는 말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명사 뒤에는 또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동격의 that이에요. 이 that은 동격이고, 동격의 that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와 똑같다는 얘기고, 그 명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관계대명사와 다른 것은 뭐냐면 동격의 that 뒤에 있는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갑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소유격이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그러한 뭔가 결핍이 된 문장이 오는데, 동격의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saying the wrong, 이게 동명사가 또 주어가 됐고요. 동명사가 주어가 된 거고, 그러니까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can get you in trouble. 너를 어떤 문제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틀린 말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너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다시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러한 메시지를 학생들이 얻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들은 메인 학생이고요. 학생들은 누구 하는데, 누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갖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do homework 이렇게 얘기하죠. do homework 하면 do 더하기 명사해서 명사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숙제를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do business 하면 그것은 또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그 조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서 뭐뭐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학생들은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 뒤에 붙어있는 이거 자체가 이게 목적어가 되는데 누라고 하는 동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어가 되는데,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가 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what one,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관계대명사다 뭐 이런 거 배우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의문문이 명사 역할을 하는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아까 do homework 할 때 homework가 명사고, 그 명사가 앞에 있는 do의 목적어가 된 것처럼 what one would expect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하게 된다, 그런 뜻이고, 뒤에 콜론을 붙여놓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학생들은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뒤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이미, 부사로서 이미, 벌써 그런 뜻이죠. 그들이 이미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과 이견이 없다, 의견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keep their mouth shut, 여기서는 동사고 목적어고 이게 shut인데, 이게 사실은 똑같이 생겼지만 이 shut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분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shut 이렇게 되는 건데, 동사의 변화형이 여기 shut 뒤에도 사실은 shut의 요 사이에 to be 같은 게 사실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생략돼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입을 닫힌 채로 유지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뜻이죠. 무엇에 대해서 그러하냐 하면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 얘기고, in mixed company, 여기서 company라고 하는 말은, 이 company라는 말은 회사란 뜻으로 기억을 할 텐데, company는 회사의 뜻뿐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료란 뜻도 있고
또 집합적인 의미로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사도 되는 건데, 사람들의 그룹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믹스드 컴퍼니 하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그룹에서는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 그리고 또한 종종 부사죠. 자주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뭘 하냐면 bother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bother라고 하는 동사를 잘 봐야 되는데요. bother 뒤에 ing, 이렇게 ing 형태가 오면 don't bother 하면, don't bother ing 하면 ing 하는 것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ing 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argue with 하면 그 논쟁을 한다는 얘기인데, 논쟁을 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는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하고 하냐면 논쟁을 하는데, 여기 최상급이 붙어 있죠. 가장 화가 나거나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 in the room, 그 방 안에서, 그 방에서 가장 화가 나 있거나 시끄러운 사람들하고는 말싸움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피한다. 이런 뜻이죠.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말을 잘못하면 saying the wrong thing이라고 하는 게,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이 얻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맨 첫 번째 질문이었죠.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렇게 하는 결과는 뭐냐면 is 동사 이거고, group polar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극화입니다. 극화, 양극화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룹 polar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룹끼리 양쪽으로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이 that이 사실은 이 polariz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 follow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그룹 polarization이 되는 거고,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러한 양극화가, 그룹 양극화가 학생들을 따라가게 해서 어디로 실제 세상으로 학생들을 따라서 나간다,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 나가서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as the sociologist, 사회학자죠. 이게 사회학자 이름이 다이아나인데, 다이아나라고 한 사회학자가 discovered, 발견을 했다.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그녀의 책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녀의 책 이름이 뭐냐면, 책 이름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탈릭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책 이름이라는 거죠. 이 책 속에서 발견을 했었던 것처럼, 이런 뜻이죠. 여기서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접속사로서 뭐뭐 했었던 것처럼, 뭐 같이, 뭐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발견한 것처럼 those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주어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에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명사의 의미를. 사실은 이 뒤에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사실은 관계대명사의 형태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which하고 사람들이니까 who가 되겠네요. who고 뒤에 시제가 현재니까 who are,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highest levels of education이니까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have the lowest,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가장 낮은 노출을 갖는다. 가장 노출이 적게 된다. 누구한테 노출이 적게 되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conflicting points of view. 여기서 point of view라고 하는 건 관점이에요. 관점. conflict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argue 하고 비슷한 말로 갈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자기와 의견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노출이 가장 작다. 누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while,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while은 접속사로서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반면에, 이런 뜻이 있어요. 반면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나온 얘기와 이 while 뒤에 나오는 말의 이야기가 상반되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반면에 사람들인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말과 반대되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can claim 동사로 claim인데 claim the most diverse discussion 여기서 가장 최상급이고요. diverse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다양한 이런 뜻이니까 가장 다양한 어떤 디스커션 메이트는 토론할 수 있는 친구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임의 뜻은 주장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클레임의 의미는 사실은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 take 무엇인가를 취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take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다양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in other words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in other words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인데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기가 그 뒤에 또 나온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 자기와 의견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ose는 사람들이고 이게 주어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에 여기서도 핵심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likely to, be likely to 이 형용사가 와 있습니다. likely to,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도 뒤에 형용사가 와 있고 most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사실은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인데 가장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에 살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게 위에 나온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날 기회가 적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ith the highest 전치사가 또 붙어 있죠. 설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echo chamber, tightest echo chamber. tightest 하면 굉장히 좁다는 얘기고 echo는 메아리를 나타내는데 그 chamber라고 하는 말은 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꽉 막혀서 다른 데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방에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게 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칭하는 바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찌됐든 그 다음 것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should be the opposite. 그것은 그 반대가 되어야만 한다. Shouldn't it. 이거 부가 의문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니?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good education,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ought,는 should 비슷한 뭐 하는 게 뭐뭐 해야 된다. 근데 must의 개념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약하지만 뭐뭐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teach죠. 그리고 이 시민들을 가르쳐서 그 시민들이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seek out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동사로서 찾는다, 구한다 그런 뜻인데 이 seek out의 주어가 citize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을 가르쳐서 그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이 actively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견을 지적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 의견을 찾게 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또 전치사구가 또 붙어 있죠. 아니네요. 전치사구가 아니라 이게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중에 그 전치사와 함께 쫓아와 있는 관계대명사와 그 앞에 전치사가 함께 쫓아와 있는 이런 형태.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이 관계는 전치사와 명사의 관계는 굉장히 결합력이 강해서
잘 떨어지지 않고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앞으로 와야 되는 시점에서 전치사도 함께 쫓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덩어리로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들과 생각이 같지 않는 그 지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seek out 하게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안 끝났는데 마지막 문장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prevent problem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냐면 confirmation bias 이게 한국말로는 confirmation bias 그럼 확증 편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bias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견이나 경사나 기울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것만 그러한 정보만 보고 읽고 듣고 만나고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설사 그 말이 맞아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confirmation bias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가 뭐였죠? 아까 얘기한 그 줄쳐진 부분 the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죠.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어떤 tightest echo chamber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방 안에 갇혀 있는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산다 이런 개념과 아까 맨 위에서 얘기했었던 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적다. The lowest exposure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제한을 하는 말이니까 단지 목소리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떤 목소리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얘가 voice가 사실 이 that이죠. 그러니까 strength는 동사를 강화한다는 얘기니까 그들 자신의 견해, 생각을 강화하는 그러한 목소리만을 듣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정확하게 또 글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회사의 리더가 말을 하는데 뒤에 that 목적어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접속사죠. that year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that year가 뭐냐면 그 회사가 is going through, go through라고 하는 것은 겪다, 경험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뭐를? 굉장히 많은 변화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게 좀 까다롭죠. 글이 되게 긴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거 which는 관계대명사고 이 관계대명사고 근데 이 관계대명사 중에 조금 특이한 형태가 돼서 이 글이 조금 까다로워요. 먼저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전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그들의 회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they know 그들이 안다라고 know에 지금 그 따옴표가 붙어 있죠. 그들이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that이 뭐냐면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고 이 that의 위치가 원래 어디 있는 거냐면 원래는 여기에 있어요. 얘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will lower 그들의 효율성을 낮출 것이고 그리고 drive away top talent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을 drive away 내몰 것이고 그리고 tear apart 하면 찢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팀을 다 찢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찢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think about the military 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군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군대라고 하는 게 커마를 찍어놓고 동격으로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군대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 뒤에 붙어 있는 where 관계 부사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는 스트레스와 uncertainty 불확실성이죠.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are the status quo. 이게 아래 보면 나와 있지만 status quo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항상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군대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 데다. 그리고 where 그곳에서는 관계부사가 또 붙어 있어요. 여기서 where는 앞에 있는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는 군대에서는 employees 여기서 직원들이니까 군인이죠. 군인이 are onboarded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not 학과 뒤에 보면 but이 있어요. not A but B라고 하는데 not A but B는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이 B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문이 있는 거를 이제 잘 봐야 되고 onboard라고 하는 것은 이 onboard라고 하는 것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onboard 하면 배 타는 게 onboard예요. 배나 비행기나 차에 타는 게 onboard예요. 근데 다른 뜻으로 뭐 참가할 준비가 돼 있다. 배에 탄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onboard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같이 일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뭐하고 비치 베이케이션하고 비치 베이케이션 그 해변에 놀러 가는 휴가가 놀러 가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with a boot camp 부트캠프라고 하는 건 신병 훈련소라고 아래 보면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신병 훈련소 군대죠.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위에 있는 상황이 항상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And yet 그러나 앞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yet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부사로서 근데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사실은 역할적으로. 그러나 이 말이 나오면 앞에 나온 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글에 있어서 이 연결사, 접속사가 글의 흐름을 왔다 갔다 바꾸게 되는데 그 방향을 찾는 게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반대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employees 직원들이죠. 군인들이죠. 군인대에 있는 군인들은 remain은 동사로 남아있다는 뜻이고 remain은 남아있다는 뜻이고 among이 전치사로 뭐뭐 중에 이런 뜻이죠. 전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뒤에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the highest function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장 function 기능이 좋은 사람들 가장 기능이 좋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고 steadfast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고 변화가 없고 확고부동하고 그런 의미예요. 기능이 좋고 확고부동하고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로열이란 말이 또 나와 있네요. 이게 충성한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전부 다 형용사가 와 있죠. 여기도 형용사, 여기도 사실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mong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더가 붙어서 the rich 하면 부유한 사람들 이런 뜻인 것처럼 여기서도 the 플러스 형용사로 사람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중에 군인들이 남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만 얘네들은 능력도 좋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러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Tha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after centuries of practice니까 몇백 년의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훈련 혹은 관습, 습관, 실행 이 정도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몇 세기 그렇게 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has learned 무엇을 배워왔냐면 현재 완료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다는 거죠. 뭘 배웠냐면 만약에 네가 go through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누구와 뭘 가지고 with the right lens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죠. with the right len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렌즈로 여기서 렌즈는 보는 거니까 view 관점 시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시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그리고 alongside others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군대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오케이, 좀 올리고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너는 can create 창조할 수 있는데 의미 있는 narrative는 이야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bonds, 유대관계, 관계 이런 뜻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관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that은 관계대명사고 사실은 이 뒤에 about 뒤에 쓰는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For the rest of your life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삶의 나머지 동안에 네가 얘기할 것 관계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습니까? instead of도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뭐뭐 대신에 이런 말인데 이 뭐뭐 대신에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나오면 사실은 이것도 아까 옛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instead of seeing stress as a threat 뭐를 as 전치사로 뭐뭐로 써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이해하는 것 대신에 군대 문화는 derive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다 이런 뜻이니까 pride, 자부심, 자신감을 이끌어냅니다. 뭐로부터? derive는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같이 나오죠. 일종의 collocation인데 군대 문화는 그 자부심을 이끌어냅니다. 뭐로부터? shared resilience, 공유된 resilience라고 하는 것은 회복력 이런 뜻인데 여기서 회복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돌아가서 뒤에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은 생략을 하는 게 거의 원칙이에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주어가 그것이고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만드는 공유된 어떤 resilience, 회복력으로부터 어떤 자부심을 그 문화가 이끌어냅니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문장으로 가면 이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 하는 뭐뭐와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과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고 fact라고 하는 이런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that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동격이에요. 중간에 뭔가가 다른 게 끼어있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추상명사가 나오면 구체적인 그 의미를 뒤에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격에 that을 붙여서 추상명사 fact니 belief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동격에 that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데 그 어떤 사실이냐면 걔네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과는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세미콜론이 나와서 세미콜론은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very company and team 여기서 company는 회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company는 집단적인 개념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팀이 can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into라고 하는 게 변화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뭘로 바꿀 수 있다? wellsprings of potential. wellsprings라고 하는 것은 원천인데 potential은 잠재성이고요. 어떤 잠재적인 어떤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 spring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고 well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 사실은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wellspring 하면 물이 솟아오르는데 적인 것의 원천으로 스트레스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적절한 긴장감.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스트레스를 뭘로 마지막에 나와 있죠. 스트레스를 뭘로 바꿔라? 스트레스를 뭘로 바꿔라? 잠재적인 것의 원천으로 바꿔라.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온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5번이네요. 스트레스를 조직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